오늘의 핫 토픽. 문재인도 비자금 저수지 팠나? 문다혜 12억 도대체 뭔가? 이 내용입니다. 이 문재인 비자금 이야기는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죠. 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재명의 비자금 저수지 처음에 대장동에 거분 천하동인 지분의 절반은 거분 것. 그래서 이재명 것 해서 이게 뭐 700억 정도 되는데 무슨 뭐 비용 다 때문에 이제 400몇 억이다. 그래서 그게 이재명 것이다. 그래서 이재명의 대장동 저수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정자동 호텔 신축 공사와 관련해서도 저수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. 자, 그런데 문재인도 비자금 저수지를 지금 판 것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. 계속 이제 드렸던 말씀이지만 오늘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. 계속 드렸던 말씀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문다혜 씨가 집이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. 그제도 제가 계속 전해 들었죠. 무슨 이 오피스텔까지 막 새로 나왔습니다. 그전에 뭐 드러나지 않았던 거. 제주도 별장 미스테리는 지금 이미 오래된 거고, 그거는 뭐 거의 다, 결론내 놨습니다. 송기인 신부가 헐값에 넘겼다. 그냥 송기인 신부가 연세가 있었으니까, 나중에 이게 부산교구로 가버릴 거니까, 그 신부님들이 돌아갔으면은, 만약에 유산이 있으면은 교구청으로 갑니다. 그래서 이제 교구로 가버릴 거니까는, 시가는 한 7, 8억, 뭐 많게는 10억까지도 그 이제 바닷가에 있습니다. 제주도 한림 그 바닷가에 있는 별장 형태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기준 시가 3억 8천에 이제 넘겼는데 문자인에게 넘긴 게 아니고 문다혜에게 넘겼죠. 그럼 이제 문다혜가 돈을 줬는데 문다혜가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? 자,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오피스텔 또 그 말씀을 들었죠. 이 대출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또 한 3억 정도는 문다혜가 직접 냈다. 그리고 그 제주 별장 살 때는 이제 그 돈 빌린 것도 없고, 그리고 또 부암동에 또 집이 있었죠. 부암동에 그 압수수색 당한 집도 있고.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은 문다혜가 쓴 돈이고, 문다혜에게 들어간 돈이 이 가령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이 책을 내서 인세로 받았어야 될 2억 5천만 원. 5천만 원은 또 빌렸다고 하고, 어쨌든 그 2억 5천만 원 문재인이 받았어야 될 걸 문다혜가 받았죠. 그리고 이 김정숙 씨 5천만 원 보자기 현금 뭉칫돈 이게 또 받았죠. 그리고 이 어제 또 나왔지만은 무슨 이 태국 현지에서 바트하 태국 돈 바트하 그리고 원화 한국 돈을까지 해가지고 뭉칫돈을 또 받아가지고 수천만 원 일단 들어간 게 수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뭉칫돈을 어디선가 받아가지고 그걸 태국에 파견된 경호원 시켜서 한국으로 이제 가져가도록 하고 또 이 환치기 정말 범죄자들이 하는 환치기 수법으로 이 환치기 그때 김성태가 북한에 그 이재명 때문에 돈 보낼 때 그때 다 중국으로 해서 환치기 해가지고 다 돈 보냈죠. 그런 식으로 검은 돈이 가는 게 환치기입니다. 그것을 대통령의 딸, 그때 당시 현직 대통령의 딸이죠. 현직 대통령의 딸이 환치기 해가지고 보내고, 정말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돈이 지금 얼마일지 너무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 시사 저널이 최근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, 기사를 또 하나 오늘 조금 전에 썼습니다. 시사 저널에서 뭔가 이제 터질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. 저도 기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한 매체에서 이렇게 오피스텔 이야기 또 하고 이렇게 하나씩 이제 꺼내줘. 그러면 종합 취재가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또 한꺼번에 다 터뜨리면은 뭐 속된 말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하나씩 톡톡 보도를 하죠. 그 상황인 것 같은데 뭔가 시사 저널이 다른 걸 갖고 있을 겁니다. 뭐 커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오늘 그 보도를 한 건 이겁니다. 오늘도 탐문가 서류동을 통해 취재한 결과 문다혜 씨가 문재인 퇴임 직전 청와대를 나와서 4억 8천만 원짜리 또 전세 계약을 또 맺은 게 또 하나 나왔습니다.
지금까지 말씀드린 오피스텔 뭐 이런 거 아닙니다. 그 제주도 별장도 아니고 뭐 부암동 집도 아니고 부암동 지금은 이 전체 끝나고 또 살았다고 합니다. 이게 뭐냐 도대체. 또 4억 8천만 원짜리 전체 계약을 맺은 것이 확인됐는데, 그리고 계약 전후 2년여 동안 또 이런저런 부동산 취득에 쓴 돈이 모두 7억 6천만 원이다. 그러면은 전세 또 한 번 살았다는데, 그 전세 계약을 맺어놓은 게 있다는데, 그거 하면은, 11억 8,600만 원, 11억 8,600만 원이 부동산 구입, 그리고 전세 계약, 임차 목적으로 돈을 썼다. 11억 8,600만 원, 거의 12억이죠. 아니, 문재인 정부 때 살 집이 없고 돈이 없어서 청와대에 머물렀습니다. 그때. 이 서창호 씨하고 이혼하기 직전에도 서창호 씨는 이 문다혜 씨하고 자녀는 청와대에 살고, 서창호 씨는 이혼하기 전에는 양산에 있는 본인의 본가와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죠, 청와대. 그리고 나중에 이혼하고 나서는 문다혜와 이 자녀들이 살았는데, 그래서 청와대에 머물면서 관사테크라는 비판을 받은 문다혜 씨의 자금 용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. 자금 용처, 그러니까는 용처는 속속 드러나는데 출처가 돈이 그러니까는 쓴 데는 지금 막 계속 드러납니다. 또 새로운 거 드러났죠. 그런데 그 돈을 쓰려면 어디서 나와야죠. 출처가 있어야죠. 그런데 출처는 아예 없거나 불투명하거나 아니면은 문재인 대신 돈을 받았다.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불투명한 것은 이 특활비 잔금이나 당시 대통령 재임 시절은 특활비일 수가 있는 거고, 그때 유송아 씨나 양인혜스 씨 같은 청와대 참모들이 막 돈을 보냈으니까 특활비일 수도 있는 거고, 그 다음 특활비 잔금일 수도 있는 거고, 또 하나는 어제 제가 분석을 해드렸다시피 이상직에게 2억 2,3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는데 그에 비해서 해준 게 너무 많다. 이상직에게. 그러면은 또 다른 뇌물이 있을 수도 있다. 자, 그것이 다 수사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어떻게 돈을 썼는데, 막 부동산에 돈을 썼는데, 그 돈이 모른다. 뭐, 토끼비 방망이로 만든 건 아니겠죠. 문다혜 씨는 지난 2022년 4월 서대문구의 단독주택 2층의 전세 계약을 맺었다. 자, 이게 또 문재인 퇴임 한 달 전입니다. 한 달 전. 그 다음에 문다혜 씨는 2년간 올해 4월까지 그 집에 살았다. 거주자는 문 씨 한 명뿐이었다. 전세금은 4억 8천만 원이다. 전세 대출은 받지 않았다.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한 의혹들을 지금 쭉 제출을 했는데, 자, 결론은 이겁니다. 관건은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냐, 이 말이죠. 유력한 출처는 2021년 2월에 처분한 양평동 주택 매각 대금 9억 원인데 이것도 그 전에 이 6억 몇 천짜리인가요? 그 집을 팔아서 태국에 갔는데 태국에서 10개월 만에 2억 원 가까운 돈, 1억 4천만 원이네요. 1억 4천만 원이, 이거는 시세 차익이고, 그때 2억,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. 2억 원 안팎의 돈을 10개월 만에 태국에 있으면서 더 보태가지고 산 게 양평동 집이죠. 근데 이걸 나중에 또 9억 원에 팝니다. 그래서 어쨌든 9억 원 그것을 전부 다 여기 투입을 했다고 해도, 다 투입을 했다고 해도 11억 8,6천만 원에 비교하면은 또 여기 3억 원 차이가 나는데, 그럼 3억 원 그 짧은 기간에 어디서 가져왔느냐? 아무 대출받은 흔적도 없는데. 그래서 이 시사저널이 이 대목이네. 문재인 뇌물 수수 피자로 지금 적시가 되는 상황인데, 문재인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자금의 원천으로 꼽히는 양평동 주택 매입금의 일부가 문 씨와 문다혜 씨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거래한 수천만 원이라는 의혹도 검찰이 주시하는데, 이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문다혜에게 전화를 했는데, 문다혜 씨는 연결이 됐는데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고 합니다. 예, 지금 이 교통사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전직 대통령 가족이 또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